안녕하세요. 시청하시는 분들, 구독하시는 분들, 매일 댓글 주시는 모든 분들 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런저런 경험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좋아요. 지난번까지는 어떻게 하면 유체 투자를 할 수 있는지 딱 거기까지만 알아보았는데 앞으로 몇 가지 영상을 통해서 유체 이탈하면 가게 되는 차원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고차원으로 여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물질계 바로 위의 차원, 최하위의 아스트랄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설명할 것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경험과 실제로 아스트랄 프로젝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했고요.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언제나 같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한들 모두가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초보라면 정보가 많을수록 경험 확률이 높게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 듣는다고 해서 안 좋을 것은 없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유체이탈 경험할 때 내가 받아들인 정보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개인적인 순수한 경험을 원하시는 분들은 뒤로 가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어쨌든 언어로 전달을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정보 검색하실 때 편하도록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아스트랄계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정보 목적을 제외하면 용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경험하고 실험하고 탐구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최고입니다. 아스트랄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계보다 상위 차원이 있고요. 우리가 아스트랄 프로젝션을 하게 될 때 일반적으로 여행하게 되는 차원입니다. 아스트랄계 역시 세부 차원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하위 아스트랄 차원부터 상위 아스트랄 차원까지 차원이 다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식도 층층층층 다차원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다른 차원이 존재한다고 해서 어디 이렇게 멀리 있는 것은 아니고 다 지금 여기 평행 상태로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차원의 경계를 뚜렷하게 구분을 할 수 없습니다. 무지개 색을 딱 봤을 때 색과 색 사이의 경계가 모호한 것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물고기가 물속을 헤엄치는데 내가 지금 수십 몇 미터 지점에 있구나 를 알 수는 없죠. 하지만 물고기가 바닥 해저면을 가든지 아니면 해수면을 가면 내가 이쯤은 어느쯤이구나 를 알 수 있기는 하죠. 그것과 비슷합니다. 어쨌든 이번 영상에서는 최하위 아스트랄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어요. 에테르계, 리얼타임 존, 버퍼 존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초보자 존이라고 불릴 만큼 유체이탈러들이 가장 쉽고 흔하게 경험하게 되는 세계입니다. 유체가 몸 밖으로 나가는 데까지 성공을 했다면 가장 일반적으로 있게 되는 곳은 내 방입니다. 내 방을 돌아다니고 내가 자고 있는 모습도 보고 다른 방들도 가보고 가구의 위치나 집안의 구조가 그대로입니다. 집 밖으로도 나가보고 밖으로 나가니까 사람들도 보이고 차도 보이고 건물도 보이고 나무들도 보입니다. 그대로 하늘 위로 올라가서 우리 동네를 내려다보고 하늘 날아다니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이곳은 우리 3차원계와 평행 상태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우리 기억을 담고 있으며 물질계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비슷하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물질계와 가장 근접한 세계로서 물질계보다는 차원이 높고 일반 아스트랄 차원보다는 차원이 낮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일반 아스트랄 차원은 뭐냐? 간단히 말해서 시공간을 초월한 차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 아스트랄 차원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최하위 아스트랄계는 물질계에서 일반 아스트랄계로 넘어가는 관문에 있는 그런 차원으로 이 물질계와 일반 아스트랄 차원, 그 사이 단계에 있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물질계로서 딱딱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물질계와 생긴 것도 비슷하지만 이 세계는 리얼타임 존, 실시간 존이라고 불릴 만큼 시간도 물질계와 같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유체이탈 때 보통 밤에 시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나가게 되면 어둡고 깜깜하고 색도 단조롭습니다. 물론 낮에, 밝은 낮에 시도를 한다면 색이 밝은 곳을 경험할 수는 있어요. 대신에 언제나 색은 좀 단조로울 수 있습니다. 이 물질계처럼 그렇게 색이 다양하고 뚜렷하진 않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옆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바다 위, 하늘 높은 저 구름 위까지도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유체의 형체는 없고요. 속도의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먼 곳도 아주 빠른 속도로 갔다가 순식간에 멈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질계의 일반적인 물리적 법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질계 습관을 그대로 갖고 있죠. 우리는 지구라는 곳에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이런 벽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물질계 습관 때문에 아스트랄계에 있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걸어다니고 벽이나 차를 피해 다니곤 해요. 또는 본인이 낮은 주파수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이동에 제한을 두거나 제한을 받곤 합니다. 물체를 통과할 수 있고 속도도 자유롭게 갈 수 있고 날아다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통 무슨 존재들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스트랄 여행 시에는 시각적인 면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뭔가를 딱 알아보는, 인식하는 그 능력, 느낌, 직감은 굉장히 발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무슨 존재를 보고 시각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을 보고 직감적으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를 바로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흔하게 보는 나. 내 방에 자고 있는 나를 보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상위 차원의 내 에너지체는 하위 차원의 내 에너지체를 관찰자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항상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내가 그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게 된다면 내 모습 그대로 보는 것은 아니고 언제나 좀 왜곡된 채로 보여집니다. 크기도 다양합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 육체가 자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잠자는 모습의 나를 보게 되지만 간혹 움직이면서 나를 알아보는 또 다른 나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 에너지체는 내 관찰자 시점에서는 낮은 차원의 에너지체로서 육체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육체를 지키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유체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차원적 의식이 존재하듯 여러 가지 체로 존재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다른 나를 만나게 될 경우는 그대로 육체 곁에 두시고 즐거운 여행을 다녀오시면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연결된 하나입니다. 물론 관찰자 시점에서의 에너지체보다 상위 에너지체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집에 다른 사람들과 애완동물, 다른 방에 가보면 자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에너지체이기 때문에 왜곡돼서 보여지거나 아니면 나와 주파수가 맞지 않을 경우에 아예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특정 대상이라는 것은 모습이 아니라 느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자고 있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반응은 없습니다만 대화를 시도한다면 마음과 마음으로 대화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집에 아스트랄 프로젝션 연습 단계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유체를 아스트랄로 끄집어내서 아스트랄 여행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집에 애완동물을 키우신다면 동물의 유체 역시도 볼 수 있습니다. 의식에 있는 모든 것들은 꿈을 꾸며 유체 이탈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아스트랄 여행자. 어떤 사람이 나와 동시간대에 같은 차원, 같은 장소를 여행 중이라면 만날 수 있습니다. 여행자들끼리 서로 인지하고 간단한 대화도 가능합니다. 역시 특정 모습은 없습니다만 느낌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둘 다 숙련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친구나 가족끼리 아스트랄 프로젝션을 동시에 시행한다면 아스트랄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일반 사람들. 물질계에서도 공공장소나 쇼핑몰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많죠. 아스트랄계에서도 그런 곳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걸어 다닙니다. 물론 에너지체는 에너지 변화가 있을 때마다 모습이 변하거나 왜곡된 채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우리와 주파수가 맞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 사람도 못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들에게 나는 유령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가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당연히 대화도 안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신기한 존재들. 물질계에서는 신기한 존재들을 볼 수가 없죠. 이 최하위 아스트랄 차원도 물질과 비슷하기 때문에 신기한 존재들을 볼 수 없습니다. 최하위 차원이면 낮은 차원의 존재들이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물질계에서 볼 수 없는 것이라면 예를 들어 상상의 존재들 같이 우리 정신 속에 존재하는 존재라면 이것들은 최하위가 아닌 일반 아스트랄계의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만나는 것은 좀 더 고차원적인 경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원에서는 전혀 신기하고 두려운 존재 같은 걸 볼 일이 없으므로 걱정도 기대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쯤에서 궁금한 것이 있죠. 물질계와 비슷하다면, 물질계 것들을 볼 수가 있다면 우리가 친구 집에 가서 친구가 뭐하고 있는지 보거나 비밀 정보 같은 거를 찾아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궁금한 것들은 다 알려준다면서요?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네니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아스트랄계에 쉽게 드나드는 집중력과 유지력이 좋은 숙련자라면 가능합니다. 우리는 정말 투명인간 같은 것이기 때문에
비물질계를 통해서 물질계에 접근이 가능하고요. 물질계에 대한 정보를 다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결국 가능성이 없느냐? 나와 관련되지 않은 이런 정보를 캐내겠다는 그런 생각은 굉장히 물질계적인 관점에서의 생각입니다. 물론 내가 너무나도 친구 집에 가보고 싶어서 아스트랄계 안에서도 친구를 떠올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물질계스러운 생각은 나의 에너지 주파수를 낮추기 때문에 내 주변 환경으로 물질계스럽게 밀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내 유체 자체를 느리고 무겁게 만듭니다. 이동에 좀 제한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의식이 3차원으로 낮아져서 바로 육체에서 깨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죠. 낮은 차원을 벗어난 나의 에너지는 물질계의 것들이 궁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질계에서 중요시하는 물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고차원계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순수한 아이 같은 상태로서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오로지 현실에 충실합니다. 아스트랄 프로젝션은 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얻어서 남들보다 더 뛰어난 것을 할 수 있고 남들이 모르는 걸 할 수 있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해지고 싶어서 달리기를 한다고 칩시다. 이 달리기를 통해서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결국에는 더 빨리 달릴 수 있게 되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게 되죠. 남들보다 빨리 달린다고 해서 내가 남들보다 특별하고 어떤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죠. 내가 그저 생각해야 될 점은 내가 이렇게 건강한 몸과 정신을 갖게 된 것에 있어서 달리기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그저 감사해야 할 뿐입니다. 우린 이것을 특별한 능력이라고 여길 수 없으며 이것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오만과 욕심은 에고로부터 출발하고요. 에고를 내려놓으면 나의 에너지는 상승합니다. 우리 잠재의식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그 근본 의도가 이것은 순수하고 사랑에 관한 것임을 알고 이것은 불순하고 양심에 벗어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는 본인의 몫이지만 그 카르마 역시도 본인의 몫입니다. 내가 거기서 궁금한 것은 여기서도 궁금합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나한테 알려줍니다. 하지만 내가 물질계에서 어떤 이득을 위해서 궁금해하는 것은 여기서는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최하위 아스트랄 차원에서 알아봤는데 하위라고 해서 나쁘고 이런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과정이며 체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최하위보단 상위인 일반 아스트랄 차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의견 있으시면 댓글 메일 통해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